안녕하세요. 빌딩 로드뷰입니다. 네, 오늘은 밖에 많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살펴볼 상권은 학동역에서 논현역으로 이어지는 논현동 가구거리를 중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논현동 가구거리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시죠? 예.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? 역사하면은 선배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. 이번에 저희 나온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가구나 뭐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쪽에 밀집되면서 한때는 전국적으로 좀 찾아오는 그런 가구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불장을 많이 겪고 하면서 강남 상권 자체들도 다 변화가 되었는데 여기 이제 학동역에서 논현역 사이 논현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도 뭐 병원이나 오피스 대형 건물이 들어오면서 좀 상권이 바뀐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곳은 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? 투자처로 봤을 때는 준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매가 볼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되게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좀 어떠세요? 예전에는 정말 가구점들만 몰려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많이 찾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뭐 사옥, 뭐 근생시설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 외적으로도 유동인구가 좀 늘어난 느낌이 있고 반대로 이제 가구점은 아직도 많지만 전보다는 조금 수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럼 한번 저희가 학동역에서부터 논현역까지 대로변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에는 어떤 건물들이 팔렸고 어떻게 상권이 좀 변화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설명드릴 건물은 제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색 건물인데요. 이 건물이 작년 24년도 9월 달에 매매가 128억, 평당 2억 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 면적이 61평, 연면적이 151평이고요. 지하 1층, 지상 4층 구조로 되어 있고 84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. 연식이 좀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고요. 주차 같은 경우는 건물 앞으로 2대까지 가능합니다. 지금 여기가 학동역이랑 논현역 딱 중간이에요. 그래서 논현동 가구거리 대로변인데 매도인 분께서도 이 건물에서 직접 가구점을 운영하셨었고 직영이라 매매되면 비워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뭐 어떤 신축이나 디벨롭을 하려고 매입을 하셨겠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건물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현재 용적률이 187%이고 중축을 하려고 해도 좀 추가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용적률 뭐 최대치나 주차 공간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또 1층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매수인 분이 이걸 매입하면서 이런 단점들을 한 번에 해소했습니다.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주분께서 매입을 하셨어요. 이제 매수자는 IT 법인인데 현재 옆 건물에서 사옥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이고요. 지금 그분께서 이 건물을 추후 같이 개발할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옆일지 딱 붙어 있는 네. 코너 땅이 딱 되네요. 지적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래된 건물이 125-5번지인데 지적도를 보게 되면 7번지가 코너 건물이고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로변의 코너 건물로 멋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물타기로 딱 네모반 듯한 필지를 만든 그런 매입 사례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정상적으로 임대를 구하신 것 같진 않고 팝업 형태를 구해서 약간 단기적으로 임대를 맞췄다가 아마 개발 시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강남 대로변에 있지만 이 건물만으로는 밸류업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 건물 주분께서 매입하면서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논현동 55-12, 13, 14, 16, 19 이렇게 총 5필지를 대기업에서 매입한 사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 이슈가 있기는 한데 파악한 선에서 현재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 좀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 시점은 25년 4월 21일 날 한날 1시에 5필지를 동시에 매입 금액은 2,049억 8천으로 평균을 따지면 평당 1억 9,800에 매입을 했습니다. 중요한 건 대로변 필지 55-16번지를 평당 2억 5,800에 그리고 이면에 위치한 이 4개 필지 12, 13, 14, 19번지 같은 경우는 한 평당 1억 6천에서 7천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. 그래서 합쳤을 때 평균 1억 9,800인 거죠.
사실 대로변이 현재 시세가 2억이기 때문에 2억 5,800은 좀 비싸게 매입을 하신 거고, 이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당 여기가 1억 초반 수준이거든요. 근데 1억 6, 7천에 매입을 한 거면 비싸게 매입을 한 건데, 흔히 말해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대로변에 네모 반듯한 다면도로에 접한 필지를 평당 1억 9,800에 매입하게 된 사례인 거죠.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나도 잘 판 케이스이지 않을까, 그렇죠? 특히나 이면에 계신 분들도 잘 매각을 하셨으나, 또 매수인은 또 그래도 대로변 시세 수준으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상호 또 행복한 그런 케이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세계가 산 거예요? 네, 신세계에서 매입을 했고,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 개발하는 계열사인데, 여기서 이제 뉴스 기사에서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를 매입을 해서 지상 4층, 지상 20층 규모의 큰 오피스 빌딩을 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, 현재 건축 인허가 조회는 안 되긴 하는데, 여기가 원래는 이제 용적률이 250에서 뭐 최대 300%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위치한 역세권 지역에 좀 사업지를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1000%까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, 용도 지역 같은 경우도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시켜주거든요. 그래서 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기준 용적률보다 좀 더 완화받고 인센티브 받아서 높은 큰 빌딩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특혜 사업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앞으로 개발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건축 인허가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방금 말씀 주신 맥락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신세계가 강남에서 주요 입지에 건물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왠지 상징적인 위치에 좀 프라임 빌딩을 좀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종상향도 종상향 나름대로 되게 큰 이슈고, 되기만 한다면 신세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다만 이제 뭐 설계하고 심의 받는 데까지 좀 시간과 네. 또 뭐 좀 정치적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여기에 어떤 규모의 뭐 어떤 빌딩이 들어오든 어쨌든 큰 규모잖아요. 그래서 프라임 빌딩,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신세계에서 좀 컨텐츠를 잘 적용해서 신축을 하고 또 입점을 할 거기 때문에 논현동 가구 거리로 인식되고 있던 이 거리가 조금 더 상권이 발달되고 유도인구가 많아지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, 활성화되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. 스타벅스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요. 아, 그렇죠. 무조건 들어오겠죠. 다음 건물 보시면 논현동 5-5번지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. 24년 8월에 140억, 평당 2억 319만 원에 거래된 건물입니다. 그 토지 면적이 68.9평이고 연면적 181평 규모의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. 3종에 위치하고 있고, 특징은 7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전 임차사에서 그 인테리어한 거예요. 리모델링을 했다기보다는. 그래서 신축이 좀 필요했었고, 전층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됐던 건물이기도 합니다.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만, 이거를 디벨롭을 한 뒤에 내가 어떻게 향후로 그려나갈 수 있을지 매수인들이 고민이 좀 많았던 건물인데, 어느 순간 보니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1조를 적용받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. 아, 북쪽으로, 네. 그리고 중도금 20%가 있었던 부분도 좀 매수 입장에서는 부담됐던 요지기는 한데, 그래도 30m 광대로변에 6m 코너 입지니까 입지 하나를 굉장히 우량하게 보고 그러지 않았나. 요즘 매수인들이 그 다른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입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논현역은 또 7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까지 있기 때문에 임직원분들의 출퇴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더 입지의 그런 장점을 보신 것 같습니다. 뭐 평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요즘 강남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거 되게 중요한 사례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, 이 사례 보시고? 입지 너무 좋은 곳에 잘 매입하신 것 같고, 뭐 건물의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돈으로 찍어 누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학동역에서부터 논현역, 대로변 위주로 논현동 가구거리를 살펴봤습니다. 그 가구거리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온라인이나 혹은 외곽에 위치한 대형 매장들로 그 손님들이 몰리면서 조금 쇠퇴하는 거 아니냐, 상권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, 뭐 대형 빌딩이나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그래도 계속
살아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강남의 초역세권 대로변 라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신세계라는 대기업에서도 4천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서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개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상권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또 유동인구도 많아져서 더 많은 투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금액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좀 자금력 있는 법인에서 투자용으로 강남에 건물 찾고 계신다고 하면 이쪽 논현동 가구 거리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실내에서 로드뷰로 같이 살펴봤는데요. 다음 달에는 좀 더 현장감 있게 좋은 상권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